미국 보잉은 한국에 공급할 F-15K 전투기에 5세대급 스텔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잉의 F-15 전투기 미래 프로그램 담당 브래드 존스 매니저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잉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F-15의 최신형인 F-15S 사일런트 이글을 2에서 3년 내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 기능은 한국에 공급할 스텔스 기능은 항공기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하는 첨단 기술이다. 공군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F-15K 주가본 2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는 것은 2012년에 생산될 5대다. 보잉이 적용할 스텔스 기능은 F-15 전투기에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고 전투기 내부에 무기를 적재하는 방식이다. 스텔스 페인트는 전파를 흡수한다. 무기를 전투기 내부 무기함에 적재하면 전파의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든다. 내부 무기함에는 공대공 미사일 4발 또는 정밀 유도가 가능한 500파운드 합동직격탄 JDAM 4발 등을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잉은 F-15의 구조적 한계로 엔진 꽁무니에서 나오는 열을 숨기지 못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존스 부사장은 스텔스 수준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스텔스 등급에 따라 맞춰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한국이 스텔스형 F-15K를 확보하면 2012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후 필요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을 은밀하게 폭격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F-15S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것 외에도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전투기인 F-22 및 35와 비슷하게 개량했다. 두 개의 수직 꼬리 날개를 비스듬하게 벌어지게 해 속도와 항속거리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다른 공군 관계자는 추가본 21대에 관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생산이 시작됐다며 F-15K의 스텔스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스텔스 수준과 가능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 미정부 보잉 F-15 스텔스 전투기 한국 수출 승인. 미국의 보잉사가 미정부로부터 F-15의 스텔스 버전인 사일런트 이글의 한국 판매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F-15S에 대한 한국 수출 승인은 미 정부가 사일런트 이글에 대한 해외 판매 첫 승인이다. 보잉은 현재 F-15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에도 사일런트 이글 판매를 위해 미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한 보잉 관계자는 보잉사는 미 정부에 한국의 F-15S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면서 DSP-5라 불리는 일반 품목 수출 면허는 지난 7월에 승인을 받고 8월에는 DSP-85 미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면허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DSP-85 수출 승인서에는 사일런트 이글의 RCS 기술과 전자전 장비 등에 대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공군의 FMS 관계자들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사일런트 이글의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능을 설명할 계획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역시 같은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며 JUSMAGK 관계자들도 동석할 예정이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미 공군 관계자들이 목요일 계룡대에서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일런트 이글의 전방 스텔스 성능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며 금요일엔 방사청에 같은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이 얼마나 RCS를 줄일 수 있느냐는 분명히 한국의 사일런트 이글 구매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며 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술 적용 여부를 승인해주느냐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1.2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한 보잉사는 작년 3월 스텔스 버전의 F-15SE 컨셉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F-15 실증기의 첫 비행이 이루어졌다. F-15SE의 주요 성능 개량으로는 AESA 레이더 흡수 도료, 대형 전자 계기판, 전자 항공 제어 소프트웨어, 수직 꼬리 날개, 내부 무장 체계 등이 있다. 하지만 사일런트 이글은 향후 록히드 마틴의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힘겨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천 후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F-35와 비교, 사일런트 이글은 전방 스텔스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약점이 있고, 이는 미 공군이 F-15 사일런트 이글을 향후 운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보잉은 사일런트 이글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업체 및 국제 공동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3. 보잉은 어떻게 F-15 사일런트 이글을 개발했는가? 플라이트 글로벌의 기획 기사로 보잉사에서 F-15SE 또는 사일런트 이글을 어떻게 개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미 공군이 제너럴 다이나믹스 F-111 에드바크를 대체하려고 했을 때 F-15 이글 전투기의 첫 번째로 중요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F-15의 개발 주체였던 맥도널 더글라스와 휴즈사는 한 움큼의 공대지 능력도 갖추지 않는다. Not a pound for the ground이라는 개념 아래 설계된 F-15B 복좌 형 전투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대지 전폭기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게 됩니다. 양사의 개발팀은 F-15B의 내부 구조를 약 2,720kg 6,000파운드로 불려서 최대 이륙 중량을 36,400kg 이상으로 기존보다 20% 늘리도록 만들었고, 후방 좌석은 무장 시스템 담당 조종사를 위한 작업공 칸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컨포몰 연료 탱크 컨포몰 퓨얼 탱크가 동체 양쪽에 장착되면서 F-111의 깊숙한 침투 거리에 맞도록 작전 반경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후 맥도널 더글라스는 보잉의 휴즈는 레이시안에 각각 합병되었지만 양사의 협력으로 태어난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은 1984년에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6XL 제안을 물리치고 미 공군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30년 뒤에도 계속 생산되는 기종이 되었습니다. 약 400대의 기체가 5개국 공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죠. 정식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84대의 신형 F-15의 사우디 공군 채식 명은 F-15SA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이 기종의 생산은 6년 또는 그 이상 연장될 수 있을 것이고,
보잉과 레이제온이 또 다른 F-15B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덕분에 F-15B를 설계했던 기술자들은 오늘날의 항공 전투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미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하는 F-15K 슬램 이글 61대를 최근 도입한 우리나라 군은 지난 2007년에 내부 무장창 인터널 웨펀즈 베이와 같은 5세대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현재 그 요구는 제외되었지만 보잉은 우리 공군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록히드 마틴 록히드 M-마틴의 F-35 전투기가 이제 경쟁 기종이라는 것을 말이죠. F-35 JESF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는 아직도 기술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우 낮은 레이더 탐지율을 가진 동체와 내부 무장창 과 함께 차세대 수준의 통합 센서 시스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